지금 천문학자들이 이것이 별자리에 배치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만약에 보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이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부를 여기에다가 지상에다가 재현했다, 구현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운주사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절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파격적인 그러한 우주 질서가 여기에 이 지상 세계에 나타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주사 탑과 불상들은 모두 하늘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탑과 불상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비와 천민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해방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하늘에서 도공들이 내려와 천불천탑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선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선국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라 말기의 승려로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비조로 알려진 인물이죠. 이 도선국사가 운주사를 창건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도선국사는 우리나라를 이 배의 형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산맥이 있는 동쪽은 무겁고 서쪽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약 이대로 두면은 우리나라의 운세가 일본으로 몽땅 흘러가 버릴 것이라고 판단한 도선은 그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의 중심부에 이 탑과 불상을 세워서 무게중심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풍수지리상 이 배의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운주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선은 그곳에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후대에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도선이 살았던 그 8세기, 그때 운주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또 정말 이 운주사에 천불천탑을 세웠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신라 말의 승려인 도선국사가 고려 중기까지 거론되는 것은 민중의 바탕을 둔 그의 불교 사상 때문이다. 기존의 불교가 귀족 중심의 불교였다면 도선의 불교는 일반 민중들을 두루 포섭할 수 있는 대중적 불교였다. 이것은 통일 직후 지방 세력을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던 고려에게 절실히 필요로 했던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고려 초기라고 하는 것은 후삼국을 통일해서 그 고려 왕조를 세운 입장은 모든 계층을 다 융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계층을 융합하고 모든 또 계층에 따른 문화를 융합하는데 가장 적합한 불교가 도선국사가 주장하는 그런 불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 왕실은 도선의 사상을 건국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그가 죽은 후에도 왕사 혹은 국사로 추앙하면서 그의 사상을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왕실의 태도는 도선을 내세우면 절의 품격이 높아진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찰에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풍조를 낳게 된다. 고려 초기에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불교 신앙 형태 그런 것과 관계가 되지고 하니까 운주사 풍의 그런 그 신앙 형태를 지니는 그런 사찰은 그냥 모두가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이렇게 어떤 그 전설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연결을 지은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동국 여지지엔 운주사 창건과 관련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관촉사 은진미륵을 만든 해명 스님일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훨씬 앞시대의 사람으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운주사 천불천탑을 만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긴 하지만 어느 것도 정답을 제시하진 못한다. 그런데 최근 운주사 탑을 통해 의문을 풀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운주사의 독특한 탑 양식은 중국 남쪽 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매우 신성시되는 조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고분이 모형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탑도 시대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 탑을 만든 주체가 분명히 이 지역에 있었던 자들보다는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어떤 불교 문화를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남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지도를 좀 보면은 바로 이 수로 끝에 가면 저쪽이 이제 운주사가 되잖아요. 예, 네. 그 중장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마을 그리고 멀리 지금 천태산이 보이고 있고 그러죠. 그 여기에 운주사가 있습니다. 예. 그 대동여지도 현재 운주사 앞은 호수가 있지만 댐으로 막히기 전엔 이곳까지 물길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목포 앞바다에서 영산강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면 가장 먼저 나주 회진을 지나게 된다. 고대로부터 남중국과의 교통로로 각광받던 곳이다. 여기서 다시 남평을 지나 상류를 향해 오르다 보면 물길은 둘로 갈라진다. 바로 그 사이에 운주사가 있다. 옆에는 세곡을 저장했던 창고가 있어 이 지역이 수상교통의 요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두 수로의 중간 지점에 운주사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와서 보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중국을 통한 어떤 문화를 유입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루트, 그 중간 지점에 운주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남중국 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너온 시기가 운주사 탑과 불상이 세워진 때와 묘하게도 일치하고 있다. 11세기, 12세기 이런 무렵에 약 150회에 걸쳐서 한 5천 명 이상의 인원이 분명히 왔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절강성, 복건성 이런 지역을 출발해 가지고 주산열도 여기를 지나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남 해안을 향해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흑산도를 거쳐 가지고 남해안 지방, 서남단 지방에서 연안을 끼고 쭉 북상을 해서 이 시기 주로 우리나라에 건너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지역은 중국에서 주로 해상 활동에 종사했던 백제 유민들의 거주 지역이다.